고속철 개통 한 달을 맞아 이용객이 크게 늘고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합니다. KTX 100배 이용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125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힘든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내일 무등산 정상이 올해 처음으로 개방됩니다. 올해는 6월과 9월, 10월 정상 개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의 한 농협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굴비 세트와 현금을 돌린 혐의로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징검다리 연휴 첫날인 오늘 광주 송정역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KTX 개통 효과가 가장 큰 분야가 아마 관광산업일 텐데요. 손님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먼저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보길도 예약한 손님을 부르는 여행 가이드의 외침이 봄날처럼 흥겹습니다. 호남의 교통 거점으로 떠오른 광주 송정역 앞에서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지난달 2일 호남 고속철이 운행을 시작한 이후 송정역 이용객은 지난해 4배로 늘었고 나주역과 목포역 이용객도 2~3배씩 늘었습니다. 수용차로 왔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거 KTX 타고 오니까 금방 오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땐 굉장히 지루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금방 오니까 너무 좋고. 광주와 전남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자 관광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서남해의 보물 신안을 찾는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15% 늘었고 여수 지역 방문객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국내외 여행사들이 전남의 자연과 문화 자원에 주목하고 있고 자치단체들도 관광 상품 개발에 분주합니다. 목포시는 호남 고속철과 연계한 밤바다 야경 투어를 준비했고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 음식 개발과 홍보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동 역사마을 등 풍부한 문화 자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들이라든가 주변을 볼 수 있는 도심 트레일 관광 상품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당 주변에서 자전거로 시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고속철이 가져다준 속도혁명이 관광산업에 봄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쇼핑과 의료 분야에서 우려됐던 빨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렇게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광주 송정역 주변은 여전히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특히 역 주변의 혼잡한 교통 문제는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KTX가 승객들을 내려놓을 때마다 송정역 앞 도로는 교통지옥으로 변합니다. 승객들을 마중 나온 차량들이 차선 2개를 항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복 8차선, 편도 4차선 도로지만 이렇게 관광버스들이 2중 3중으로 주차를 하면서 KTX가 도착할 때마다 이곳 도로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승객들을 실어야 할 시내 시외버스는 불법 주차 차량들 사이에 갇히기 일쑤입니다. 단속 차량이 있어도 속수무책입니다. 손님들이 못 타불잖아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손님들이 저 봐봐요, 못 나오고 길거리 막 나가고 타는데. 노선 버스가 어떻게 운행을 하겠으며 손님을 어떻게 싣겠어요? 아까 저 뒤에 손님은 차가 왔는데 몰라요, 어떤 차인지를. 시민들이나 다른 도시에서 와서 이게 뭡니까, 정말. 택시 타기는 더 불편합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기 때문인데 날씨가 굳거나 사람들이 많은 경우 서로 먼저 타기 위한 경쟁이 횡단보도에서부터 펼쳐집니다. 광주에 처음 온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건너편으로 지금 와야 되고 관광차들이 쭉 서 있어서 어느 쪽이 찾을 수가 없어요. 열차에서 내려서 택시를 바로 탈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승하차를 동시에 쓸 경우에는 영광통 이하까지 불법 주정 처리해서 도저히 교통 혼잡이기 때문에 KTX가 하루 40번 정차하니까 송정역은 1시간에 2번꼴로 이런 식의 몸살을 앓고 있는 셈입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가 해결책이지만 아직 부지 확보도 안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호남고속철 개통 1년 혹은 2년이 되도록 송정역 앞 도로의 불편과 혼잡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KTX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요금이 비싼 편이죠. 어떻게 하면 보다 경제적으로 KTX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계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호남선 KTX 열차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4인 가족 기준 요금은 15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고속버스보다 빠르고 편리하긴 하지만 가족 여행 예산을 짜는데 교통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올라갈 때는 그냥 버스 아니면 KTX인데 가격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나마 요금 부담을 줄이려면 KTX 할인 정책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열차 출발 한 달 전부터 이틀 전까지 파격가 할인을 받으면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고 365 할인은 승차율에 따라서 최대 15%, 청소년은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KTX에 마련된 4인 동반석은 일반 좌석보다 15%가량 가격이 저렴합니다. KTX를 통해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은 여행을 일정을 미리 짜서 할인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시면은 더 편안하게 여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정역 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시간당 2,000원입니다. 꽤나 높은 요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주차 전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주차비와 주차난 걱정을 덜려면 도시철도 환승 시스템이 유용합니다. 종점인 소태와 평동역 환승 주차장은 1년 내내 무료고 상무역은 하루 주차비가 2,150원, 주말과 휴일엔 공짜입니다. 무료 환승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신 뒤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KTX 송정역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송정역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지하철을 타고 도심 안쪽으로 들어온 뒤 환승하는 게 택시비 등 교통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못 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김진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날 일을 하면 적어도 2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평소에 250%를 받아야 정상. 일용직과 시급제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 같은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그냥 하면 하니까. 혹시 오늘 일하면 뭐 수당 같은 거 더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얘기 안 해봤어요. 시급이 6,000원인 시급제 노동자의 경우 일한 시간에 1.5배의 가산임금이 적용돼 4시간 일했다면 6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가산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5명 미만의 사업장도 유급휴일은 마찬가지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이제 그 연장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 이런 걸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200%는 받는 거죠. 법정 휴일에 대한 임금 1일분, 그다음에 오늘 근무하게 되는 1일분. 위반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이를 몰라서도 또 알면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한 부분이지 굳이 그런 거는 못해 부분이 많습니다. 이른바 알바노조가 노동자를 알바데이로 지정해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개선 캠페인에 나서고 있지만 느슨한 감독과 업주들의 무관심 속에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이 시간 보성군이 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고급차 시장 공략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현직 취재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불고 있는 한류의 여파는 카자흐스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보성산 차를 맛본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입니다. Мягкий, вкус стал по сравнению в чистом виде он крепкий. Сейчас намного мягче. Нет, чай нормальный, без лишних запахов. 관건은 현지 시장을 어떻게 뚫느냐는 것입니다. 수출 시장에서 중국, 인도산 차와 가격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보성차는 카자흐스탄 중산층 이상을 주 소비층으로 하는 고급 차 시장을 뚫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과 12만 명에 이르는 고려인 동포를 염두에 두고 한인 마트에 물건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또 거기까지 만약에 다 진출하게 된다면 빨리 그리고 좀 좋은 그런 이펙트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성군은 딸기와 토마토 등 우리의 원예기술 전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체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 농업 기술을 전파해 우리 농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카자흐스탄의 농산물 자급자족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해외로 진출할 투자자와 인력을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선결돼야 하지만 우리 농업계의 활로 찾기를 멈출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농업 기술이 전수가 되면 거기에서 직접 생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생산도 해서 수출도 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글로벌 사회 아닙니까? 카자흐스탄 국영방송은 이달 중 보성을 찾아 보성차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카자흐스탄 전역에 방송하기로 해 보성차로선 기대하지 못했던 든든한 원군까지 얻어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MBC 보도기획 보성차 카자흐스탄을 가다가 오늘 밤 11시 15분부터 30분 동안 방송됩니다. 보성차 카자흐스탄을 가다는 커피 열풍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는 보성차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보성군과 차 생산 농가, 차 가공업체들의 자구 노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일 무등산 정상이 개방됩니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 주둔 이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곳으로 지난 2011년부터 11차례 개방돼 지금껏 27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탐방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무등산 정상 개방은 6월과 9월, 10월 등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훈련 도중 저수지를 건너다 순직한 육군 초급장교 2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육군 교육사령부는 오늘 국군 한평병원에서 유족과 동료 교육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 고승환, 이민성 소위의 합동 연결식을 갖고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유해는 내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지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이 금품을 돌린 혐의로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